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입니다. 저자 서미숙, 출판사 유노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인생을 바꾸다.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부자일까? 내 나이는 50대 중반을 향했다. 지천명이라 불리는 나이에 어떻게 부자가 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재산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내 상황을 종이에 적어봤다. 수도권의 대출 많은 집 한 채, 남편이 회사에 다니면서 받는 적은 월급, 내가 찜질방 매점, 돌보미 일을 하며 받는 월급, 노후 준비 안 돼 있음. 아이들은 아직 자리 잡지 못함. 나는 가진 돈이 없었다. 찜질방 매점에서 8시간씩 힘들게 일했지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었다. 2시간의 돌보미 일도 추가로 하고 있었지만 생활비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부자가 돼야 했기에 돌보미 일보다 근무 시간이 더 긴 시간에 일을 찾았고 집 앞에 있는 맛집 식당의 주방에서 5시간 동안 주방 보조로 일했다. 온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지만 돈을 모아야 했다. 가족 모두가 2가지 일은 힘들다고 나를 말렸다. 하지만 딸아이의 눈물을 본 나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몇 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에 힘든지도 몰랐다. 나는 나 자신을 버리기로 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급한 대로 인터넷에 무작정 부자, 돈, 성공 등의 단어를 검색했다. 그리고 관련이 있어 보이는 글은 모조리 찾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부자 마녀라는 닉네임과 그의 블로그를 발견했다.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 부자 마녀는 자신이 부자가 돼가는 과정을 계속 기록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기록들을 하나씩 찬찬히 읽어보는데 울컥하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과 중국 요리집을 운영했고 아들만 셋을 두었다. 블로그에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다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서 나는 그녀를 마음속 멘토로 삼아 따라하기 시작했다. 부자 마녀와 나의 공통점은 부자가 돼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부터 인생살이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나에게는 2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일을 저지르는 유전자와 알 수 없는 자신감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 2가지를 무기 삼아 나는 도전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중이다. 이런 내가 맨 먼저 도전한 것은 무작정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단어가 들어있는 경제 경영서를 찾아 읽었다. 그렇게 한 해에 150권도 넘게 읽었다. 좋은 책은 2-3번씩 더 읽었다. 책은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다. 책을 읽다 보니 책을 써보고 싶었다. 그래서 3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전자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블로그에 꾸준히 일주일에 7만 원으로 밥상 차리기를 주제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점점 나에게 관심을 주는 블로그 이웃의 수가 늘어나면서 우리 집 밥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식비를 절약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통해 내가 식비를 절약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니 전문적으로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뚝딱 절약 식비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다. 그리고 가계부 키트도 만들었다.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뚝딱 절약 식비 메신저 방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가계부로 함께 식비 절약을 실천했다. 메신저에서 가성비가 좋은 레시피로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뿐 아니라 줄인 식비로 할 수 있는 재테크인 미국 배당주 투자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 나는 현재 뚝딱 절약 식비방의 장으로서 매달 신청자를 모집해 줌에서 일주일 7만 원 살기 하루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식비를 줄여 꾸준하게 미국 배당주에 투자해
1년에 4번 나오는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했다. 배당주는 훗날 목돈이 되어 또 다른 투자도 가능했다. 또한 부동산 공부를 위해 강의를 들었고 한 달에 2번 이상 임장을 다니며 부동산 보는 눈을 키웠다. 부동산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부하며 멘토가 알려주고 시키는 대로 의심 없이 실행했다. 그 결과 나는 모아놓은 종잣돈이 없었지만 사는 집을 이용해 1년 안에 2번이나 이사하며 자산을 불렸다. 이렇게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아도 매달 돈이 들어오게 했다. 1년 6개월 전 나의 재산은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가 전부였다. 지금은 대출이 줄어들고 적금이 생겼다.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게 되어 자산이 25억 원이 됐다. 주 수입원으로 월세 50만 원, 미국 주식 배당이 있다. 부수입으로는 앱테크, 전자책, 컨텐트, 강의, 스마트 스토어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이 있다. 그래서 7개의 파이프라인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이 월급처럼 내 통장에 매달 들어온다.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맞벌이의 효과를 보고 있다. 50대는 디지털 도구에 약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어렵고 느리다.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다.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서 독서하는 생활을 습관으로 만들었다. 느리고 서툴지만 도전하는 일마다 꾸준하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무엇을 하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간절함에 힘들지도 않았다.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을 뿐이고 독서를 했을 뿐인데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 책 속에 지혜와 해답이 있다는 것은 진리였다. PPT, 중강의, 결제 방법이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 채팅방 개설하는 방법 등 모르는 것이 있으면 노트북을 들고 딸과 멘토인 부자 마녀님을 찾아가 물어봤다. 들어도 모르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책을 읽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 온라인에서 꿈꾸는 서여사라는 부캐는 내 이름보다 더 알아준다. 변화된 나의 모습은 남편의 마음도 움직였다. 새벽에 기상해 함께 책을 읽고 돈 공부를 한다. 나의 블로그에는 노후가 두려운 50대와 60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단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 서여사처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며 알려달라고 한다. 강의를 하게 된 후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고 보니 40대도 노후를 불안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점점 나를 멘토라 부르며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러 다니면서 멘토가 성공한 방식을 무조건 꾸준히 따라했던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의 노하우를 알려준다. 몸테크와 돈 공부를 지속하며 투자하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말이다. 3장. 습관을 소득으로 연결하기. 일하지 않고도 버는 생활비 200만 원. 간단한 클릭 한 번, 돈 쓰며 돈 버는 앱테크. 앱테크란 스마트폰 앱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새로운 재테크 풍조를 일컫는 말이다. 앱테크는 공돈을 모을 수 있는 소소하면서 쏠쏠한 파이프라인이다. 나는 앱테크를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됐다. 처음 앱테크를 접했을 때 신세계였다. 월급쟁이 재테크 영국 카페에 가입해 절약하는 사람들이 쓴 앱테크에 관한 글을 수시로 읽으며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 이곳에서는 앱테크 정보 외에도 월급쟁이들의 절약 노하우, 1억 원을 모으는 방법, 부동산 매수 경험담 등 성공적인 재테크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다. 금리 높은 순서의 금융 정보도 알 수 있다. 앱테크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1. 설문조사 유형. 내가 주로 하는 앱테크는 설문조사형이다. 대표적으로 엠브레인, 한국리서치, 패널나우, 패널퀸, 오베이 등에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참여할 수 있고 2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의 보상을 포인트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처음이라면 스마트폰에 앱을 내려받자. 회원 가입을 하면 설문조사가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온다. 우편 설문지는 신청하면 선정돼야 받을 수 있다.
집으로 설문지가 오면 설문조사를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되니 방법이 어렵지 않다. 열심히 참여하면 하루에 몇 개씩도 가능해서 쏠쏠하게 공돈을 모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입금된다. 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공돈이 생긴다.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기도 한다. 2. 좌담회 유형. 좌담회에 가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법이다. 좌담회도 우편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신청 후 선정돼야 참여할 수 있다. 좌담회의 종류는 먹거리나 음료 시식과 시음이 있고 화장품이나 시제품 사용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박람회를 열어 많은 인원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한다. 나는 6시간 동안 하는 좌담회에 참여하고 보상금을 2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까지 받은 경험이 있다. 팬데믹 이후 좌담회는 많이 줄어들었다. 설문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1,000원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하루에 100원씩 꾸준히 하자는 마음으로 한다면 돈이 된다. 앱테크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나 졸린 시간에 주로 했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면 좋다. 소소하게 생기는 공돈이라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힘이 든다. 앱테크 시 주의할 점도 있다. 특히 리워드 앱은 회사가 사라지는 일이 있거나 개인정보와 위치를 제3자에게 공개해야 할 가능성도 있으니 믿을 만한 곳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앱테크를 활용해 쏠쏠한 공돈을 벌 수 있다. 나의 기록들을 모으면 돈이 된다. 전자책. 매일 2장씩 꾸준히 쓴 나의 첫 번째 전자책. 전자책은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전자매체형 책으로 읽는 사람에게도 만드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많다. 전자책으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수익을 주는 파이프라인을 찾다가 전자책에 대해 알아보게 됐다. 전자책은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사진이 많이 들어가도 되고 30쪽 이상만 되면 형식에 맞는다. 자신이 판매처에 등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요즘은 함께 전자책을 쓰는 스터디도 많으니 글쓰기를 처음 하는 분들은 전자책을 먼저 쓰는 걸 추천한다. 전자책은 만드는 비용도 적게 들어서 작가에게 주어지는 인세가 책값의 75에서 80% 수준이다. 전자책은 출판사를 거치지 않기에 작가 스스로 크몽, 타린 같은 오픈마켓에 등록하면 된다. 나도 전자책 쓰기에 도전했다. PDF 파일로 완성되는 전자책은 꽤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지난 2020년 50대의 전자책을 쓰겠다고 스터디에 들어갔다. 블로그 이웃인 작가님이 올린 전자책을 함께 쓰자는 모집 공고에 덜컥 신청했다. 작가님과 함께 한 달 동안 전자책을 쓰고 완성하는 프로젝트다.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 작가님이 내준 하루에 2장씩 쓰라는 과제를 꾀부리지 않고 했다. 전자책에 필요한 3대 요소는 주제, 제목, 썸네일이다. 나의 주제는 역시나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레시피다. 그동안 찍어놓은 요리 사진과 맛있는 레시피, 일주일 7만 원 살기의 노하우, 냉장고 정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전자책에 담았다.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정보 전달이 안 되면 판매되지 않는다. 대부분 노하우를 방출해야 하며 3줄에서 4줄 정도 썼다면 빈줄을 두어서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 크몽에 전자책을 등록하는 방법은 회원 가입을 하고 프로필 등록, 수정, 누른 후 의뢰인이 아닌 전문가 버튼을 누른다. 프로필 사진도 등록해야 한다. 얼굴 노출이 불편하다면 인물 캐릭터의 이미지를 넣으면 된다. 프로필도 완성해주고 전문가 등록을 누른 후 크몽 서비스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처음부터 승인되기는 어렵다. 반려사유의 이유가 쓰여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여 다시 재등록하면 된다. 나도 처음이라 3번째 만에 승인이 났다. 2번째, 3번째 전자책은 2번째 만에 승인이 됐다. 이렇게 나는 전자책 3권을 출간한 저자가 됐다. 한 달 안에 완성해야 하는 전자책 쓰기 모임에서 11명의 회원 중 5명이 오픈마켓으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았다. 전자책 승인을 받은 나는 자신감이 상승했다.
처음에는 전자책 쓰기도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작가님과 한 달 도전 만에 성공한 것이다. 처음에 작가님은 내가 못 따라올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나의 전자책 쓰기 성공에 엄청나게 기뻐했다. 전자책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여야 소비자가 구매한다. 3권의 전자책으로 얼마를 벌었을까? 60권 이상 판매했다. 한 권당 8,000원으로 48만 원이 넘는 수익이 들어왔다. 한 권씩 소소하게 판매되는 나의 소중한 파이프라인이다. 초보자는 전자책 쓰기 모임에 들어가면 수월하다. 혼자 쓰기가 어렵고 등록 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나온 전자책을 보면 자식을 하나 더 낳은 것처럼 소중하다. 전자책은 마음 먹고 쓰면 승인 받기까지 1개월이면 충분하고 한 번 승인이 나면 계속 판매되기에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다. 전자책이 종이책과 다른 점은 구매자가 파일로 받아볼 수 있기에 한번 써놓으면 오픈마켓에서 독자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판매 즉시 인쇄가 입금되는 장점도 있다. 다시 시작한 미국 배당주와 달러, ETF 투자까지. 국내 주식은 조금씩 해봐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해외 주식은 뭔가 어렵게만 느껴졌다. 증권회사로 전화해 물어보며 어렵게 계좌를 만들고 배당 성장주에 첫 투자를 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은 테슬라, 애플, 스타벅스다. 1년에 4번의 배당금도 있는 효자 종목이다. 소액으로 배당 성장주에 속해 있는 주식을 사면 배당금도 쏠쏠하게 나온다. 매달 40만 원을 투자하며 플러스가 되기를 기다렸다. 350만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 종목이 수익으로 바뀌었다. 그 후로도 매달 40만 원씩 배당주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려면 우선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증권사를 방문해도 되고 모바일로 증권사 앱을 다운받아 개설할 수 있다. 초보자는 연습 삼아 한 주에서 2주씩 사서 거래해봐도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이 어디 회사의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 제품은 어디에서 생산될까? 우리가 즐겨 마시는 스타벅스 한 주로 시작해도 된다. 주식이 한 주라도 있어야 작은 돈으로 환전, 매수, 매도도 해보고 사고팔고 하면서 공부가 된다. 단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하기 전 배당주에 관한 관련 책을,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미국 주식 관련 책을 몇 권 읽고 시작하자. 나의 노후 자금이 돼줄 씨앗을 매달 조금씩 돈을 꾸준히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고 환율을 체크하며 달러에 투자하면서 꾸준히 돈 공부를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내가 돈을 좋아해야 돈도 나를 좋아한다.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듯이 노후에 쓸 자금을 배당주로 모으고 있다. 그중 배당왕이라고 불리는 주식에 넣는다. 배당왕은 50년 이상 된 기업을 말한다.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해 오는 기업을 찾아 투자하자. 코카콜라나 존슨앤존슨 등이 있다. 높은 배당보다는 안정적인 배당주다. 꾸준히 10년을 모은다면 노후에 쓸 돈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며 주식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1년에 4번 나오는 배당금 투자와 환차익을 활용해 보길 권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이 있다. 부동산이 오른다고 모두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 최근 들어 미국 달러는 많이 오름세다. 처음 투자할 당시는 3년 전 1달러당 1,070원 정도로 최저치였다. 달러를 공부했다기보다 여행 갈 때 환전에 쓰려고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것이 시작이었다. 달러 예금 통장은 은행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소액으로 접근하기도 좋아 투자하기가 좋다.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달러 예금과 미국 배당주에 투자한다. 달러에 투자해보니 주식이 내려가면 달러가 오른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달러 매입은 본인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달러 투자는 꾸준히 모아가기에 좋은 자산이다. 외화 통장은 은행에서 가입하며 달러로 바꾸어 입금한다.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넣는 방법도 택했다. 환율이 오르면 자신만의 기준을 두어 목표치에 도달하면 환차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달러에
1115, 1200원 안에서 달러를 매수하고 1300원이 되면 매도한다는 기준을 정한다면 7% 이상의 수익률이 된다. 환차익이 목적이면 수시로 입출금되는 보통 달러 외화 통장이 좋다.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면 환율 우대를 90%까지 해주는 곳이 많다. 요즘 또 하나의 관심사는 달러 ETF다.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펀드와 같지만 주식의 장점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펀드와 비교해 수수료가 저렴하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며 개별 종목이 아닌 상품 지수나 시장 지수에 투자한다. 증권사에서 통장 개설 후 ETF를 매수했다가 빠르게 매도할 수 있다. 달러 ETF는 증권 계좌만 있으면 투자할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 방법이며 인덱스 펀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매수, 매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이기도 하다. 달러 ELS는 가입 기간 중 달러가 오름세여야 환차익이 생긴다. 오래 묶일 수도 있다는 게 단점이다. 달러 연금은 달러로 투자해서 달러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일시납 상품이다. 또한 미국 주식 투자는 달러로 주식은 달러가 오르면 환차익까지 생기는 투자 상품이다. 내렸던 금리가 다시 올라갔다. 이제는 자산을 지키는 투자로 바뀌고 있다. 달러는 금과 함께 안전자산에 속한다. 나는 수익이 나면 수익금만 꺼낸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위해 수익금으로 재투자한다. 복리로 자산이 늘기에 금융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금융 공부를 더해서 잃지 않는 투자자로 거듭날 것이다. 내가 꿈꾸고 변화하니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새벽 5시 기상을 시작으로 스트레칭, 독서, 영어 공부의 루틴으로 출근 전 시간을 보내고 있다. 29년 동안 협조하지 않았던 남편과 가족이 나의 행동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꿈이 생겼고 함께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직장을 잃게 한 코로나 위기는 기회가 됐다. 위기와 기회는 늘 함께 온다. 만약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과거의 매점 이모로 계속 살았을 것이다. 창업 멘토링 수업에서는 금기어가 있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며 몰입했고 극한의 한 달을 정해 살아보았다. 지금도 내 인생의 VIP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주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다. 절실함으로 시작했지만 3일 후 또다시 작심한다. 연이어 작심하다 보니 1년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어딜 가나 내 나이가 가장 많았다. 30대 후반이 평균 나이였다. 그러나 나는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히 했다. 50대 중반이 돼보니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새벽 기상으로 하루 4시를 2번 맞이하는 나는 높은 목표보다는 당장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 부자 여행을 시작했다. 나 자신을 믿었다. 할 수 있을까? 의심하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책을 읽고 절약하고 돈 공부를 했다.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는 핑계일 뿐이다. 나 역시 나이가 많았고 돈이 없었다. 이런 나도 시작했으니 이 책을 읽는 당신도 50대에 얼마든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늦은 나이란 없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책을 구매해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